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 시계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시 이전 공공기관 집중 배치 검토까지 꺼내든 가운데 정부 여당의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특례 조항과 통합 지자체 명칭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특별법 핵심 쟁점을 다시 짚어보고 법안 처리 과정을 전망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주도로 특별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떼고 또 뭐 로드맵까지 이제 제시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통합시를 수장을 뽑고 통합시를 출범하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속도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통합 움직임, 대전 충남 통합 움직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빠르게 진척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조급하게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재작년 11월에 양 시도지사가 통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양 시도의 의장까지 의견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하자 이렇게 그랬죠. 서리가 의견을 일치하고 그때부터 민관 협의체를 양쪽 다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대전발전연구원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또 우리 최우택 우리 교수님 같은 지방자치 전공하신 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법안을 1년 가까이 만들어서 낸 것이 대전 충남 특별시 관련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준비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20개 시군구 설명회를 다 수백 명씩 설명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 과정에 사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굉장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이게 상황이 급 반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년 전에 우리가 출발했을 때 논의만 했으면 그렇게 뭐 급하게 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때 서로 관심을 가졌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밀하게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연 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가져야 된다. 특별법안에. 거기에는 인사권, 재정권, 그리고 조직권, 그리고 지역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앙정부가 간섭 안 하고도 이 지역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그 안에 담겨놨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만 지금 현재 대전 충남 합한 예산보다 만약 그 특별 법안에 담겨 있는 특례를 적용했을 경우 한 8조 9천억 가까이가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도의 자치권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과학수도로 확실하게 자림해야겠다. 그런데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례 조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가 지금 발의하려고 있는 법안 안에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특별 법안에 담길 특례 조항을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통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미 발의해서 제출했던 내용대로만 간다면 이제 좋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그 법안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다른 법안이다라고 뭐 말도 했고 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별도 법안을 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대구 경북도 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고도 많이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 대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에 경쟁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또 지방 분권을 하려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대거 이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전공하신 많은 학자들하고 정밀하게 해서 담은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중앙정부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 보시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양 시도만 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뭐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극소수로 준다고 하면 어느 뭐 시도민들 누가 그걸 수긍하겠느냐. 이걸 하면서 시너지 효과나 궁극적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당 의원 한 분께서 대전 충남 그 시도에서 낸 법안이 네. 좋은 것만 다 담았다 그러는데 네. 당연히 좋은 것만 담아서 제대로 충청권 발전을 할 수 있게 있는 특별 법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법안, 좋은 것을 잘 담은 법안을 잘 지켜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시도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최초에 냈던 안과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낸 안보다 상당히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 특례에는 저희가 정말 많은 걸 257개가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특례는 결국 주정부 권한에 준하는 예. 연방 정부에 준한 만큼 가까워하는 권한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이제 특별법 발의할 때 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 특례 관련된 내용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그 2024년도에 네네.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행정 통합과 관련되는 논의를 저희가 이미 했었고요. 또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내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 이양과 관련되는 다양한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되는 특별법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뭐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뭐 자치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수준에다가 지역의 특성이 가미된 조금 더 가미된 그 정도의 수준이지 네. 이것이 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뭐 못 받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쪽 민주당 또는 이제 진보 진영 분들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뭔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또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내놓은 안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 한 달 만에 그걸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우리 시장님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그거보다는 더 많은 요구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미 이제 중간중간에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걱정하는 거고 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우리는 지금 ER 자체예요.
네, 우리 네, 지금 대전 충남 특별법이 반영이 되면 한 3할자치나 3.5할자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오픈마인드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미 제출된 안이 충분한 이제 수기 과정을 거친 아니고 그런 안이기 때문에 좀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님 이제 주민투표 얘기도 좀 하셨었어요. 이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한이 많이 뭐 훼손된다든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한 140억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주민투표에 또 걸리는 최종 시한이 있는데 네. 3월 초 정도까지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이다. 예, 네. 최후의 수단인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핵심. 첫째는 이름. 최근에 대전 충남 특별시로 한 1년 가까이 고민해서 담은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름을 합의를 한 거예요. 네. 대전 충남 특별시로. 네. 그런데 이걸 엉뚱한 이름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든가 대전이라는 게 빠진다고 그러면 대전 시민들이 네.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이 위대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이름 자체를 지운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대전이 없어진다. 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특별 법안 내용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특별 법안 내용이 고도의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이 제대로 보장되는 안으로 축소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시민들한테 직접 투표로서 물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가지 않으려면 지금 내 있는 특별 법안 그 워낙 정밀하게 해서 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여당과 민주당에서도 함께 내면서 정말 이 지방의 재정이나 조직 그리고 예산 전체 이런 것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확실하게 담는다면 굳이 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은 양 시도의회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그래서 양쪽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그보다 훨씬 못한 법안이 만약에 제출된다면 그걸로 의결한다고 그러면 시도의회도 아마 다시 생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법안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그 법안의 내용이 아직 사실 공개된 건 아니니까 그 네. 내용을 봐야지 이제 뭐 주민투표 얘기도 또 하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추가로 나올 텐데 그 내용이 많이 기대 못 미친다면 주민투표까지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낸 법안이 뭐 너무 많은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담아놨다. 그 얘기는 자꾸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빼야 된다. 줄이겠다. 이런 얘기나 같잖아요. 줄이겠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도지사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네. 대한민국 지방 발전을 위해서 요 정도는 담아야 된다. 그런 것을 담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아까 수계 과정을 거쳐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뭐 시의회와 서로 시와 도가 의회에서도 합의하고 뭐 이랬던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걸 해보면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가 충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법을 추진하면서 그런 걸 거쳤다고는 하지만 좀 충분하냐 이런 건 다시 한번 논란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개 시군구에 대한 설명회를 다 갖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에서 네. 보니까 네. 3, 40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할 때는 그래도 수백 명 단위로 쭉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도민들께서 직접 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법안까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 정도면 되겠다까지 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새로운 법안이 내졌는데 그게 상당히 축소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권한이 줄어들고 그런 경우는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자꾸 보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어떤 법안이 나온 다음에 극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우려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통합 시의 뭐 명칭이 뭐가 될 것이냐, 대전 충남의 어떤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이 뭐가 될 것이냐, 충청특별시 얘기가 좀 나왔다가 지금은 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었고요, 기자 뭐 인터뷰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 대전을 먼저 앞에 놓는다, 뭐 충남을 앞에 놓는다, 뭐 줄여서 부른다, 이상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희화된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대구 경북도요. 예. 대구 경북 특별시로 출발을 하려고 했고요. 네. 지금 아마 저 광주 전남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이름을 바꾸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사실은 작은 동 하나 이름 바꿀 때도 굉장히 큰 저항이 따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부터 지금 110년 동안 대전군으로 출발해서 대전광역시까지 수많은 개척자들이 이 땅에 와서 대전이라는 이 도시를 사랑하고 대전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름에서 대전자가 사라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충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대전 충남 특별시입니다.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가 같습니다. 그게 그게 서로 경계선에 있는데 천안 시민하고 저 아산 시민들이 서로 이 이름 가지고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 타협점이 천안 아산역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이름인데 이것을 갑자기 지난번에 충청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충청이란 말이 충주 청주의 약자를 따서 했는데 대번 그게 나오니까 충청북도 지사하고 충북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결국 제가 볼 때는 대전 충남 특별시가 우리 오랫동안 고민한 것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 명칭이 참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이밍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상징성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게 명칭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충청권이 전부 다 4개 지금 뭐 시도가 통합을 한다면 세종 충북까지 거기까지 한다면 이제 뭐 충청 뭐 특별시 이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과거에 하나였던 대전과 충남이 다시 이제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근데 이제 이미 과거에는 이제 충남도청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미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광역도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충남도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전 충남을 빼고는 이 도시 명칭을 지키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차제에 만약에 세종하고 충남이 합류를 한다면 그때는 충청특별시로 가는 것. 아마 그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황명선 의원 상임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발도 있고 정체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충청특별시 얘기가 나왔을 때 여쭤봤던 건데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통합으로 가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목표는 통합이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명칭은 결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칭 그 자체가 사실은 명칭 중요하죠. 예, 아주 중요한 사안. 아주 중요한. 그래서 대개 이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갈등하는 게 명칭하고 이 통합 시청사 어디다 넣을 거냐. 그래서 이 법안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일을 안 쓰고요. 통합청사를 대전청사와 내포청사로 간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시장이 내포청사와 아주 균형 있게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부시장이 넷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시장, 정무부 시장에서 넷인데 차관급으로 격상하거든요. 예. 그러면 두 부시장은 내포에 근무를 하고 두 부시장은 대전 청사에 근무를 하고 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예. 천안, 아산, 내포, 대전 이 중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럼 30분 내로 다 갈 수 있어요.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균형 있게 충청도 전체에 대한 발전을 골고루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발전해서 내포나 이쪽 충남 도민들은 그럼 대전 대도시로 쏠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대전 분들은 그러면 대전이 지금 잘 발전하고 있는데 내포로나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 아산이 더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시장이 대전은 대전답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천안 아산의 강점, 내포의 강점 그 삼각축으로 해서 제대로 발전시키다는 의지 차원에서라도 이 삼각지점에 통합 공간을 마련해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사 문제까지 좀 그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중요한 거 사실 이제 질문지는 없을 텐데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 드는 게 지금 요즘 또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교육 자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 문제. 대전 충남이 통합하면 교육감도 다 선거를 뭐 안 하게 되는 현재대로라면 지금 제출된 안대로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서 교육 자치 훼손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해서 역시 지난번에 그 민주당 그 당위원장이 여쭤봤지만 그것 또한 뭐 교육 자치는 지키겠다 뭐 이런 발언을 좀 주셨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지방자치에 근본적으로 가면 예. 예를 들어서 교육, 치안 이런 것들이 한 틀에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교육계에 우려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그런 의견이 있다 해도 한꺼번에 가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대전 충남이 통합했을 때 교육도 교육감님도 통합해서 뽑는 게 바람직한 게 맞죠. 한 분만.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육 공무원들 선생님들이 그러면 충남대전에 지금은 대전에 근무한 분들은 대전 학교만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번역에 안에서만. 이걸 이제 예를 들어 대전에 있다가 충남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법안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으로 설계가 됐냐면요. 4급 이상은 통합시에 걸맞게 저 충남 지역에 근무할 수 있고 이렇게 고위직을 하고 4급 이하는 대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대전에서 인사를 하고 충남에서 하는 분들은 충남에서 인사를 하는데 신규로 새로 채용한 특별시가 되고 나서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대전 충남 특별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육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준칙에 준하면 그렇게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단지 특별시가 하나인데 교육감님을 둘을 뽑는다는 건 좀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뽑는 거는 기존 안대로라면 지금 뽑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러닝메이트 정도 내가지고 뭐 지명식으로 뭐 이렇게 됐는데 뽑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 부분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따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감하고 런닝메이트제를 해서 왜냐하면 대전광역시의 지금 예산 중에 수천억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와 교육청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5대 5예요. 시 예산, 예를 들면 교육청 예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가 학교 이런 거 다 시장, 도지사하고 관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은 뭐 런닝메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보면 그건 뭐 서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교육이 지금처럼 자칫 한 분을 뽑되 자칫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조만간
공개될 어떤 정부 여당의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여쭤보는 네,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 건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깊이 관여를 또 하시고 지난번 토론에서도 개인 의견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장이 만대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눠서 뭐 교육문들이 겪게 될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은. 네, 저는 이제 저희 그 대전충남 특별법의 그 문제를 다룰 때 네. 제가 또 주장도 하고 해서 이제 러닝메이트제가 사실은 거론이 좀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치의 현실을 놓고 좀 봐야 된다. 지금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다 대부분 후보들이 정당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보수 진영 단일화, 진보 진영 단일화 거기 가면 또 현역들도 많이 와서 또 응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교육도 행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러닝메이트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원래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주민들이 이 교육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은 3번 안 하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주위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다 3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제에 좀 틀을 바꿔서 정말 교육도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나가는 것이 교육도 좀 자치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도 교육 자체는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 네. 대학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 지원은 거의 다 시도가 합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충남대학교 지원한다, 뭐 한밭대학교 지원한다, 한남대학, 네. 뭐 대전대학 지원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원할 때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반대했을 때 제가 그 당시 민관협의체 대전 그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창기 원장님한테 저한테 이제 TV 토론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시장님 물어보더라고요. 시행 시기를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논의를 하려면 차라리 시행 시기를 법을 통과를 하되 차차기로 하는 건 어떠냐. 이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심이 없고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출마자나 정치하는 사람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로 한다면 차차기로 하면 어떠냐. 대통령 중앙정부의 그 권력 체계를 헌법으로 바꿀 때 뭐 내각제로 할 거냐, 의원 집중을 할 거냐 이런 고민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차기 집권이 유력한 후보가 반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럼 시행 시기를 차차기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까지 지금 빠르게 해보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네. 빠르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애당초에 갖고자 있는 특별 법안의 취지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대전 충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전 충남,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의 일상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안대로라면 거둘 수 있는 그 소득 그 재원이 한 8조 정도가 그 전보다 이제 늘어난다. 통합이 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라서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삶이 많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미국의 시애틀시가 한 7, 80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시애틀 광역권은 한 400만쯤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작은 뭐 20만, 뭐 10만 이런 도시들이 뭉쳐가지고 시애틀 광역권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를 놓으면 우리 대전처럼 대전광역시만 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금산까지 또 계룡 논산까지 길게는 부여 서천까지 뭐 공주 청양까지 이렇게 놔서 버스도 대전부터 논산까지
이런 광역권으로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철도 자체가 근데, 이제 광역이네요. 그럼 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도 대전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시계만 딱 놓잖아요. 그렇죠. 충남하고 딱 경계선을 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전 분들 중에는 저 금산이나 논산 출퇴근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대전광역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산단도 인근의 저렴한 땅으로 더 가면서 발전할 수 있고 전원주택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나가려냐 대전광역시가 아니고 거기는 충청남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역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 충남의 이쪽 남부권에 있는 금산이나 논산이나 뭐 계룡시 이런 데는 이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전하고 딱 차단해가지고 대전하고 함께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재정권이나 이런 것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대전 연구 기능을 집중적으로 산업화하는데 뭐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에 산업화하는데 또 내포 서산당전이나 이런 이제 산업화에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봐요. 그럼 당장 내 피부에 와 닿느냐? 그렇죠. 이제 뭐 시도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충청권이라는 것이 크게 융성하고 발전하면 그에 대한 낙수가 개인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도가 자꾸 소멸하고 인구가 줄고 산업이 침체하면 수도권으로 다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초고령 사회가 급격히 늘면서 어른들밖에 안 사는 이 충청도로 간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시적인 면에서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 디자인 자체가 이제 좀 더 넓어지는 것이고 더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가로막혔던 그런 여러 제한들이 좀 풀리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하면 이제 인구가 360만 정도가 돼요.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유타주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유럽으로 보면은 이제 크로아티아 정도의 국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60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대전 충남 통합이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의 큰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가 통합이 되면 기존에는 우리가 왜 뭐 국가로부터 뭐 국가 뭐 사업이라든지 국책 사업을 딸 때 보면 항상 인근에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둘이 합쳐가지고 힘을 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또 360만은 서울, 경기 다음에 세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때에 협상력도 좋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144만의 대전시가 해외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자치단체하고 협상을 할 때하고 360만 통합시가 협상할 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의료, 보건, 문화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금산에서 금산과 대전 통합과 관련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코로나 시절에 보건 소정을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금산 군민들 중에 위험한 상황이 너무나 많았다. 왜냐하면 대전과 금산이 행정이 분절돼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대전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천안 아산까지 갈 수밖에 같은 없다는 충남이라서. 예, 같은 충남이라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저는 설득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내려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통합이 되면 또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따졌을 때 아마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두 분께서 아주 그 통합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시장님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의 또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작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결국 대전이라는 어떤 중심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이런 게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까 예를 들었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 예. 보니까요. 시애틀 광역권에 있는 도시 중에 벨류시라는 도시가 제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또 우리 동포들도 가장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했더니 굉장히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시애틀 중심가가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것이. 예. 우리로 오면 대전으로 오면 공주나 금산이나 이런 데 계룡이나 이런 데 좋은 도시에 좋은 전원주택들이 져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인근에 있는 소도시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금산도 자꾸 인구 줄고. 그렇죠. 예, 또 공주는 세종으로 인구가 대전으로 계속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특별시가 되면 특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이름이 충남대학교잖아요. 근데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가서 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충남대학교가 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해달라고 그러지. 근데 이름은 충남대학교지. 근데 이번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공주대학교 통합하려고 하시잖아요. 이 대전 충남이 통합하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건양대학교가 지금 저 논산에 있잖아요. 충남 논산시와 대전 충남 특별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상이 달라진다. 예, 그래서 지역 대학들도 이 통합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럽이나 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행정을 광역권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전 광역권, 대전 광역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 논산, 계룡, 부여, 청양, 공주, 네, 네. 서천 요걸 한 광역권으로 넣고 네. 또 천안, 아산 광역권 지금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포는 예를 들면 보령, 홍성, 예산, 서산, 태안 이 광역권을 해서 균형 있게 쭉 발전시킨다. 산업도 배치하고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 뭐 하면 지금 충남, 대전, 충북이 서로 다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산업별로. 근데 그런 일이 없이 충남, 대전 통합하면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은 대전에다 집중한다. 연구 기능과 아니면 또 장치 산업이나 뭐 첨단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천안, 아산에 더 집중을 한다. 그리고 서산, 태안 쪽 지금 갖고 있는 산업을 더 고도화하고 발전시키고 관광산업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큰 그림 속에서 충청권 전체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어떤 큰 더 위상은 더 커지니까 예. 도시의 위상은 커지니까 그 도시 속에 이제 지역이니까 그런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역별로 좀 공동 그 어떻게 보면 광역관해서 또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제가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땅을 네. 대전이라는 땅 이렇게 중심 땅으로 거기만 고도화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 광역 충청권으로 퍼뜨려야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아티아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들 자국 국민은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이 와서 인도네시아 와서 일하고 하는 분들에서 한 55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통합했을 경우는 싱가포르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지방정부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싱가포르 정도의 아주 싱가포르 사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좀 굉장히 중요한 비전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한 문제만 짚고 마지막 그 질문을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지금 대전 충남 얘기 또 충남 대전 통합 얘기 나오니까 광주 전남이 전남 광주가 또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통합 분위기 흐름을 좀 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주는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좋은 법안이라면 같이 될 것이고 아까 축소된다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면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 네. 본래는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가 충남 대전 김태흠 지사하고 통합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대전 충남 잘 되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랬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께서 이제 하자고 하시니까 이제 확 돌변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가 돼서 법안까지 낸 시도고 거기는 이제 출발해서 민주당 안을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가 상당히 준비가 더 돼 있는 거죠. 뭐 동일선상이 아니네요. 그러면 훨씬 저희가 우리가 1년 거의 반을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님도 그렇게 법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광주남 지금 그런 상태가 전혀 그러면 아닌 이제 거죠. 법안 만들고 논의 막 되고 있는 예.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대전 충남 통합 얘기가 이제 뭐 법안에 대한 윤곽도 나오고 또 뭐 아마 공청회도 할 것이고 국회에 들어가서 뭐 처리가 되는지 마는지 여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성공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뭐 과제,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겸해서 좀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 한 가지는 좀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통합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하느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이제 선도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들은 그 선도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내 품에 맞게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국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통합하는 게 중요하기 선도가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괜히 이름 가지고 그리고 뭐 시청사 어디 두냐 이거 가지고 힘 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법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시스템.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부울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출발을 했지만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게 무너졌거든요. 예. 그건 이제 사람을 기대하고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얻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가야 된다. 그래서 법안에 촘촘하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후 도시라든지 뭐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균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 법안에 확실하게 담지 않으면 이것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탄탄히 다진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면 좀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타 지역, 광주 전남 있으니까 어쨌든 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법안이나 뭐 특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그게 바로 법안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법안을 촘촘하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시 뭐 같은 취지입니다. 네. 이 권한과 특례가 제대로 담긴 법안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 시대, 지방 정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 새로운 지방 정부 탄생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여권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의지는 있는데 권한은 주기 싫다. 권한은 안 주겠다. 축소하겠다. 이게 취약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한 권한과 특례를 제대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 특히 뭐 기재부나 그러니까요. 이런 관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주려고 안 하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면 법안이 축소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시도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통합만 하면 뭐 하겠냐. 그러려면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대전 충남이 만들어서 낸 법안에는 그런 충분한 권한을 담아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대전 충남에서 만든 법안만큼 충분한 권한과 특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통합법안으로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을 과연 대통령이나 여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왕에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지방정부 설계를 하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웬만한 권한은 다 넘겨주자. 그래서 충청권은 충청권 스스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고 우리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안보나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를 좀 재편하자. 그래서 대전, 충남, 뭐 호남 뭐 다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지방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으로 돕자. 이런 지금 의지와 의지에 바탕한 실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말씀에 너무나 동의하고 중앙정부 공무원 그동안의 권한을 갖고 있던 그 공무원들이 지역에 주기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뭐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넘어서야 됩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시도지사 회의도 뭐 전 정부 때도 해보고 옛날 정부 때도 대통령 모시고 해보면 대통령께서는 그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해줘라. 그런데 막상 가서 딱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 넘겨주고 하다 보면요.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큰 걸 줬는데 나중엔 요만한 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그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나 그런 것들을 실행으로 직접 안 하시면 당연히 지금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과 여당의 여당의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 예, 그걸로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지금 해내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통합이나 이런 걸 변화를 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인데,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검찰청이 날아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초기지 않습니까?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통 크게 넘겨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거역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 오늘 멋있는 말 하나 준비해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 주민의 동의는 설득이 아니라 설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촘촘한 설계만이, 촘촘한 법안만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로 법안 공개와 공청회 또 국회 처리 여부 등 다음 달까지 아주 숨가쁜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시시각각은 대전 충남의 관점에서 가장 선명하고 심층적으로 행정통합 이슈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